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저를 소개하는 워딩이 있는데, 일단 학생들한테 그 대학과의 이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이제 이별을 할 때 항상 저를 만나고 떠나요, 학생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지칭하는 게 학생들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저를 많이 보여주는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직원으로서는 일단 입사를 하자마자는 전략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서는 사실 이제 펀드레이징 쪽, 이제 발전 기금팀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이제 동문들도 많이 만나고 기금 모금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었고요. 그때 사실 발전 기금팀에 있을 때 우리 최근우 작가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학내에 있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동문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글로 쓰는 거 총괄을 했었고,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취업지원팀에서 일을 했죠. 취업지원팀으로 가게 된 이유는 원래 교직원이 되기 전에 SK그룹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좀 헌신해라, 이제 너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쪽으로 발령이 났고, 벌써 2014년도에 발령이 났으니까 벌써 거의 이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때 해로 활동했던 것까지 합치면 아마 15년 가까이 취업 쪽, 진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처음 뵀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렌즈에 비친 서강이라는 꼭지를 맞아요. 또 이렇게 같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학교의 여러 맥락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연습이 됐던 것 같고,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응원도 해줄 수 있고, 뭔가 시의적절하게 뭔가를 찍어서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 진짜 그 팀장님 같은 분들이 네네. 학교에 계셔서 학교 생활이 되게 즐거웠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안단테를 고르신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 삶의 운율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추구하는 이 운율도 이거 같아요. 안단테 같아요.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걱정 많고 이래요.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생기고, 뭐 롤러코스터처럼 좀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어떤 관점에서든. 그럴 때 제가 걸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걷기에 어떤 그 템포를 느낄 수 있는 게 안단테여서 안단테를 선택을 했고요. 취준생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걷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걷기가 발로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걷고 나면 좀 불안감도 덜어지고 막 고민거리도 조금 덜어지는 생각이 난단 말이죠. 결국에는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저 자신 자체도 약간은 느리게 너무 급하지 않게 이렇게 가고 싶어서 네. 안단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단테는 걷는 리듬이기도 하지만 네네. 사람의 심장박동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나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박자 같기도 해요. 속도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네네.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열고 살고 있는가. 그 느리지만 느린 만큼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이 조금 늦게 되는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그 간절함의 서사가 삶을 길게 봤을 때 네네. 정말 많은 강인함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고생하는 시간 동안 나에 대한 고민, 주변의 친구들에 대한 고민, 내 네네. 삶의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경험했던 것들이 미래에 엄청난 강점으로 올 수도 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프비트라는 질문이 네네. 있어요. 여기에서 딱 단어 하나를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 단어가 기적이었는데 네네.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느끼는 게 네. 세상 모든 일들이 기적이구나, 정말 기적 같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최근우 작가님이 이런 멋들어진 이런 스튜디오를 열고 딱 만난 순간부터 되게 이거 기적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최근우 작가님이 학생 때 군대 가기 전 모습부터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멋진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막 본인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어느새 팀장님 저 취업했어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요. 뭐 이거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와, 이런 느낌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근우 씨를 만난 것도 잘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결국에는 인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뭐 아내를 만난 이야기 혹은 지금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온 이야기 네. 모든 게 다 기적 같아요. 정말 세상이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구나. 정말 멋있다. 살아갈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오프비트라는 걸 네. 기적이라는 단어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오프비트라는 게 말씀하신 거랑 네네.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스튜디오 이름을 오프비트라고 짓게 됐냐면 많이 봐오셨던 것처럼 제 학교에서 사진들을 찍다가 원래는 꿈이 기자여서 취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오던 것들이 그 사진의 주체가 학교였잖아요. 맞아요. 저의 집, 저의 친구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찍어주고 있는 사진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삶이라는 하나의 큰 연대기나 박자나 음악에서 박자의 일부를 기록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박자를 기록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 사진은 네네. 누군가의 박자를 기록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진을 박자라는 개념으로 승화를 시켜서 스튜디오의 컨셉도 누군가의 엇박을 담아드릴 수 네네. 있는 말씀하신 기적을 이 기적이란 키워드를 팀장님의 사진에 조금이라도 넣어드리고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한번 해봤어요. 최성욱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으세요? 뭐 요즘 생각하는 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거는 버팀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버팀목. 네네. 좀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정말 힘든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오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직업이라는 게 네.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좀 아니잖아요. 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의 직업은 이런 것들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우 작가님의 삶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 각자의 서사가 너무나 대단한 서사들이 있고 정말 드라마로 만들 법한 이야기들을 요즘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 보면 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네. 다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로 인해서 한 명의 그 인생이 바뀌기만 해도 이건 우주를 바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네. 이제 취업이라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관문을 앞두고 모두가 팀장님을 네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팀장님을 어떻게 해서든 거쳐서 졸업이라는 아름다운 일을 네네. 하니까 그래서 이 버팀목으로서 든든히 계셔주는 게 저도 오래오래 하고 싶네요. 학교에서 다른 부서로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키워드 네네. 하나를 네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팀장님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네네. 거울, 거울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네네.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게 고되고 힘들어도 이게 나에게 어떠한 이유인지를 명확하게 네네네네네. 아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바꿔 말하면 거울이죠. 근데 거울이 양쪽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거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의미를 두면서 살 것인가 이걸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취업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라, 면접을 어떻게 봐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학년들 친구들한테 이제 진로 강의나 이런 걸 할 때는 저는 항상 너는 어떤 사람이니 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나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좋은 사람인가? 아마도 그 네. 팀장님께서 항상 그 나를 강조하는 네네. 것은 어쨌든 네. 취업과 진로는 항상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리고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기준으로 봐야지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저는 취업 준비를 해보질 않고 그냥 독자적인 길로서 계속 꾸준히 가는 거를 택해 왔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게 레퍼런스가 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돌이켜 봤을 때 그 뭐 저의 성과나 성취나 길에 대한 뭐 순탄함,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떤 형태의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사진을 하겠구나. 나는 무조건 사진을 어떻게든 곁에 두고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시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너 이거 안 하고도 100일 수 있어? 이거 이만큼 도전해보지 않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걸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좀 더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사진을 찍는 게 저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선택한 이 길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네. 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